4단원에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5단원에서는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우리 활용 문제 푸는 거는요. 1학년 때 1차 방정식의 활용이 있었죠. 그거랑 똑같아요. 항상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 정하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문제의 뜻에 맞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세워주고 또 부등식을 풀어주고 구한 해가 문제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뭐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니까 그때 또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활용 문제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요거는 이제 유형 익히기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겠지만 미지수를 잘 놔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연속하는 두 정수다 라고 하면은 연속하는 정수는 항상 1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x에서 출발할 거면 1을 더해서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만약에 x를 두 번째에 놓고 싶으면 1을 빼서 x 마이너스 1과 x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둘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연속하는 두 정수보다 연속하는 세 정수 이게 조금 더 중요한데요. 이때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놓는 것보다 가운데에 x를 놔주고 그 다음에 1씩 차이 나니까 이 왼쪽에는 1을 빼주고 오른쪽에는 1을 더해서 이런 식으로 세워주는 게 식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억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연속하는 두 홀수 또는 짝수는 항상 2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까 연속하는 두 정수처럼 하나를 x로 놔주면 2를 더해서 x 플러스 2 이렇게 놔주면 되고, 뭐 x를 뒤에 쓰고 싶으면 2를 빼서 이 앞에 있는 수를 표현해줘도 돼요. 그리고 또 연속하는 세 홀수 또는 짝수 이것도 연속하는 세 정수랑 비슷해요. 가운데 x를 이렇게 써준 다음에 2씩 차이 나니까 왼쪽에는 2를 빼주고 오른쪽에는 2를 더해주고, 자, 이렇게 세워주면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활용 문제에서 우리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도 나왔었는데 조금 중요한 게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 있죠. 자, 요거 중요해요. 자, 얘를 별표할 거고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T자 공식이죠. 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T를 크게 써준 다음에 거속시 외워주세요. 여기가 거, 그 다음에 속, 시 이렇게 써놓으면요. 이거 하나로 끝나요. 공식은. 거리는, 자,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여진 대로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돼요. 여기 1번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똑같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시간분의 거리. 자, 여기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단위를 조심해야 돼요. 단위를 똑같게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우리가 딱 캐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킬로미터인데 다른 거는 뭐 미터로 줬다. 그럴 때는 단위 통일을 꼭 해줘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문제에는 시간이라고 써놓고 구해달라고 한 거는 뭐 분이라고 되어 있고 이럴 때는 항상 단위를 통일시키고 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농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농도 문제는 진짜 싫어하죠. 농도에 대한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좀 외워줘야 됩니다. 먼저 농도는요.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전체 있죠. 전체 그거를 소금물의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소금이 얼마큼 녹아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를 구할 때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을 하고 거기에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보다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훨씬 많이 써요. 거의 다 이거로 해결이 됩니다. 자,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이렇게 해볼게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돼요. 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자, 이것도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물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소금물 같은 경우는요. 소금, 물 말고 딱 물만 더 넣거나 증발시키게 되면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소금의 양을 가지고 부등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기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